안구 돌출의 침치료법과 관리법, 자가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의원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구 돌출, 눈이 튀어나오는 안구 돌출,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암병증, 자가면역 질환,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열이 자꾸 오르고 또 추웠다 더웠다 하기도 하면서 화가 자꾸 치밀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의 화, 심장의 화는 한 20%, 간의 화는 한 80% 원인이 화병인데 속상해서 와요 이런 경우보다는 화가 나 죽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는 간장의 화가, 속상해 죽겠어는 심장에 뜨거운 불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심장에 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화가 나 죽겠어요, 가슴이 그득해요, 자꾸 열이 치밀어요, 얼굴도 빨개져요, 자꾸 답답해요, 목이 튀어나와요, 눈이 튀어나와요. 화가 간에 있을 때 생깁니다. 안구 돌출이 되면 안근이 비대되면서 눈을 밀어내면서 사시복시가 될 수 있고, 안검 부에 있는 20-30개, 여기 30-40개의 마이봄샘, 밑에 20-30개의 피지산 마이봄샘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동자가 튀어나오면서 눌리면서 기름이 떡이 지게 되고 지방이 배출이 안 되면서 지방이 쌓이게 되고 눈꺼풀이 부종이 오게 되고 또 심한 안구 건조와 함께 눈이 가렵고 아프고 많이 건조하고 이물감이 있고 또 눈 운동 장애로 사시복시, 시력 장애,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 치료를 안구 돌출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약 치료와 함께 침 치료하는 이치, 어떤 이치로 하는지, 눈 튀어나오는데 침 놓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눈에 침을 놓지 않습니다. 눈동자에 어떻게 침을 놓겠습니까? 눈동자에는 침을 놓는 부위가 아닙니다. 안구 돌출의 원인이 간에 화가 쌓여서 분노가 쌓여서 화병으로 인해서 간이 해독 기능이 안 돼서 간기울결, 간으로 가는 에너지 노선인 간의 경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간기울결이라고 합니다. 한방에서 에너지를 기라고 표현합니다. 간으로 가는 에너지 노선이 울결, 뭉쳐가지고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기가 뭉쳐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면 답답해집니다. 기가 막히면 피가 안 돕니다. 간기울결이 되게 되면 간울혈이 됩니다. 이제 기가 뭉치는 게 아니라 울혈, 피가 뭉치게 됩니다. 피가 뭉치고 순환이 안 되면 계속 커집니다. 간경화, 간염, 간장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지방간, 간염, 간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해독이 된 피를 심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심장으로 보내지 못하고 피가 간에 뭉쳐 있는 겁니다. 그걸 간울혈, 심장에 피가 뭉쳐 있는 겁니다. 속이 상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심장에 있는 기가 돌질 않으면서 심장에 기가 안 돌면 피가 안 돕니다. 피를 돌려주는 힘은 기인데,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막혀버리면 피가 안 돌면서 피가 몰려 있습니다. 피가 몰려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피가 순환이 되는데 뜨거운 피가 몰려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화병이 있어요. 심장이 후끈거려 죽겠어요. 심장에서 뜨거워요. 뜨거운 것이 심장에 가득해요. 피가 순환이 안 되고 몰려 있으면 열이 납니다. 피가 막혀서 순환이 안 되면 창백하고 시립니다. 차가워지고 피가 안 가면 시리고, 피가 몰려서 순환이 안 되고 피가 계속 모이기만 하면 빨개지고 열나고, 피가 몰려 있으니까 피가 가야지 따뜻한 건데 피가 안 가면 차갑고, 피가 몰려 있으면 열이 나고, 심장에 뜨거운 피가 몰려 있으면 화병, 막 뜨거운 불덩어리를 안고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간에 화가 몰려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은 내가 느낄 수가 있는 부위지만 심장에는
신경만 4만 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 덩어리에 피가 몰려 있으면 막 화끈거려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근데 간은 느끼질 못하는 장기입니다. 간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느끼질 못합니다. 간에 우열이 있으면 그냥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간경화. 심장에 화가 몰려서 피가 몰려 있으면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앓게 되고, 간에 혈이 물려서 피가 몰려갖고 순환이 안 되면 간경화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심근경색, 이거 경색, 경화,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침 놓을 때 그걸로 인해서 간화로 인해서 침을 놓는다면 간에 화를 내려주는 침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간의 화, 눈과 간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눈은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고 그 모세혈관들이 간에서 해독이 된 피를 받아야지 눈이 맑아집니다. 해독된 피가 있어요. 해독이 되지 않은 피가 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피곤해요. 해독이 안 된 피가 자꾸 눈에 쌓이면 충혈되고 피곤해요. 해독이 돼야지 맑은 피가 눈에 가야지 눈이 맑게 느끼는 겁니다. 해독을 시키는 장부가 간인데 간에서 울혈, 간기 울혈, 기가 울혈돼서 이렇게 확 맥혀 있고 기가 안 가니 순환이 안 되니까 피도 순환이 안 되면서 피가 울혈, 간에 울혈이 있게 되면 피가 몰려 있으면 이제 아픈 겁니다. 막 그득하고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도 추웠다 더웠다 하고 입도 쓰고 마르고 입이 씁니다. 심장의 화병도 입이 쓰고 간의 화병도 입이 쓰고 마릅니다. 심장에 열이 있으면 입이 자꾸 씁니다. 입이 소태같이 쓰다. 심장의 열. 왜냐하면 혓바닥은 심주설이라고 그럽니다. 심주설. 심장이 혓바닥을 주관한다. 혓바닥.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되면 혀가 쓰게 됩니다. 화병이 있으면 쓴맛이 납니다. 근데 쓰고 마르다 그러면 간에 화 쓰고 말 혀가 쓰고 말라 죽겠다. 그리고 심장에 열이 있으면 혀 끝이 빨개집니다. 막 빨갛게 돋아나면서 막 아픕니다. 간에 화가 있으면 혀 끝이 아니라 혀 양옆이 빨개지고 도달도달 빨개지고 돋아납니다. 혀 내밀어 보세요. 간 옆이 빨갛고 돋아났어요. 간에 열이 많습니다. 혀 끝이 빨갛고 돋아났어요. 그러면 심장에 열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설진, 혀를 내밀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 열이 있다 그러면 간에 열을 내려주는 침법을 쓰면서 안구 돌출의 증상 따라서 쓰는 침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안구 돌출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막 눈꺼풀도 막 이렇게 부어 올랐는데 만져보면 딱딱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담이 생긴 겁니다. 담이 몰려 있는 겁니다. 기병, 혈병, 담병, 인체의 세 가지 병은 기병, 혈병, 담병 세 가지로 봅니다. 담이 끈적끈적한 진액, 몸에 이제 진액인데 그것이 열을 받게 되면 모입니다. 마르게 됩니다. 그걸 조담이라고 그럽니다. 조담이 더 심해지면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침이 열 받으면 끈적끈적해지고 맑은 침이 열 받으면 끈적끈적해지고 그게 더 열 받으면 이제 구슬같이 딱딱해집니다. 여기가 막 딱딱해요. 그러면 담이 열받아서 이거 열담이라고 그런다. 열담. 그러면 열도 치면서 담을 치료하는 침법을 같이 쓰게 됩니다. 침치료 굉장히 속효가 나는 침법이고 빠른 효과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침법입니다. 왜냐하면 조기치신이라는 침의 원칙이 있는데 기를 조절해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 근데 침을 놓게 되면 느낌이 있습니다. 시리다든가 뻑뻑하다든가 찌릿찌릿하다든가 마비감이 있다든가 이런 침감이 있어요. 이걸 침감이라고 그럽니다. 침을 맞았을 때 침을 맞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효과도 없어요. 아무 느낌 없어도 좋죠? 효과도 없어요. 내가 지압을 해주는데 누가 지압을 해주는데 살살 아무 느낌이 없어요. 누가 뭐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안 아플 때까지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걸 역치라고 그런다. 역치. 어떤 느낌이
그거 이상 누르면 이제 소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 나면서 뭉친 게 풀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면서 그걸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단하게 뭉쳐 있다 그러면 살살 비벼갖고 그 뭉친 게 풀리겠습니까? 아프지만 시원하다. 뜨거운 목욕하면서 시원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 침 맞고 아프지도 않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침 잘 노는 것도 아닙니다.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감. 그래서 수기법이라는 걸 씁니다. 침을 탁탁탁 건드리기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 좌삼삼, 오른쪽으로 보법 9번, 왼쪽으로 사법 6번 이렇게 보법이라는 걸 씁니다. 보법, 사법, 침을 자기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찌릿찌릿해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뻐근해요. 찌릿찌릿해요. 찌릿하면 확 놀랍니다. 신경 건드린 거 아니에요? 침 자극이 찌릿찌릿한 것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통증이 있거나 침 맞고 계속 아파요. 그러면 혈관을 찔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 통증도 없다.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침치료 원칙이 조기 치신인데 조기라는 건 뭐냐면 기를 조절해서 조화롭게 해서 조화롭다는 얘기는 안 아픈 상태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픈 상태잖아요. 아프다는 얘기는 치우친 겁니다.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아픕니다. 너무 지나치면 열도 납니다. 너무 부족하면 추워집니다. 그걸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침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맞고 어떤 자극이 있다, 뻐근하다, 시리다, 찌릿찌릿하다, 또는 어떤 마비된 느낌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든다. 그런데 그것이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침으로 약을 주사하지 않지만 이런 느낌이 침을 치료하는 겁니다. 깊이 찌르거나 얇게 찌르거나 넣었다 뺐다 하거나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9번 보법, 6번 사법 침 넣고 그렇게 자극 주는 거 많이 봤어요. 원장님 왜 그래 아프게 왜 그러세요?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안구 돌출에 이렇게 담을 치료하고 담저개라고 그러는데 땅땅하게 굳어졌어요, 뭉쳐졌어요. 그런 것은 아까 침이나 이런 것이 열받으면 끈적끈적해지고 그래도 열받으면 돌덩이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또 사시복시 안구건조증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같이 치료합니다. 일단 안구 돌출은 눈도 나오지만 막 땅땅하게 눈꺼풀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막 땅땅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침치료 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